과정을 이제 시작하기 전에 제 경험을 이렇게 조금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잠시 더 지루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커리어 개발이라는 관점에서 제일 먼저 이제 부딪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커리어 선택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의사결정에 관한 문제인데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의사결정에 있어가지고 참 안타까웠던, 후회했던 적은 없는데 안타깝게 느꼈던 경험이 이제 3번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이제 박사과정에 이제 들어갈 때인데, 첫 화면에, 여기 나와 있습니다만은, 여기 PhD라고 이렇게 제 학위명이 들어가 있거든요. 요즘 박사가 하도 흔한 세상이고, 삼성그룹 내 박사가 한 2,000명 되나요? 옛날에 800명이라는 소리는 들었는데, 요즘 몇 분이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PhD가 어떤 그 학문 분야인지 혹시 아시는 분 있어요? PhD 그러면 어떤 분야인지? 예? 예? 그렇지. 이학이죠. 이학이나 철학이나. 근데 지금 여러분과 같이 하고 있는 이 내용, 이 주제는 어떤 분야입니까? 교육이나 아니면 이제 심리학, 뭐 이런 분야거든요. 그래서 PhD라는 게 외국에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국내 학위하고는 전혀 안 맞습니다. 제가 원래 전공이 이제 물리학이에요. 그래서 물리학 박사 학위를 받고, 서울 근교의 대학에서 한 9년 동안 이제 속된 말로 교수 짓을 하다가 어느 날 이제 실행을 옮긴 거죠. 도대체 이거 못 살겠다. 그래서 과감히 사표를 쓰고 나와가지고 맨 땅에 이제 헤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정말 밑바닥부터 다시 이제 제 커리어를 다시 만들자 해가지고 오늘까지 쭉 와서 지금은 이제 학위를 하나 공부를 더 할까? 아니면 그냥 어차피 이제 인스트럭터 라이센스를 갖고 있으니까 좀 더 해가지고 마스터 인스트럭터 그러면 박사급 이상이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계속 이제 준비를 할까 하는 생각인데 제가 이제 첫 번째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은 석사학위 과정을 마칠 때쯤 돼가지고 제 지도 교수님이나 아니면 동료들 또 선후배들 또 과외 다른 교수님들 다 100명 중에 한 90명 이상이 한 95명 될 거예요. 저한테 박사과정 진학을 하라고 계속 권유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박사과정 진학을 하면 뭐가 달라질까? 내 인생에 뭐가 달라지고 내 인생의 길은 어떻게 이렇게 그 로드맵이 만들어질 건가?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는 상태였는데 하도 주변에도 권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멈칫하는 그 순간이 꽤 길어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6개월 정도를 이제 그냥 빈둥빈둥 이렇게 연구실에만 들락날락거리고 시험을 안 보고 6개월 동안 생각을 한번 해봤었어요. 6개월 동안 고민하다가 이제 내린 결론이, 일단 한번 진학한 다음에 고민해보자. 일단 저질러 놓고 한번 해보자 해서 한 학기 동안 놀다가 제가 박사과정을 이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를 하고 한 1년인가 지났는데 어느 날인가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박사학위를 받으니까 갈 수 있는 길이 2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는 대학교에 자리 잡는 거고 또 하나는 연구소에 연구원으로 가는 것밖에 없더라는 거죠. 연구소 연구원은 뭐 일단 내 나름대로 독창적인 연구가 안 된다는, 하고 싶은 게 잘 안 된다는 그 당시 상황에서는 그런 제약이 있었고, 대학교 교수라고 하는 거는 물론 이제 한국 분위기에서는 강의나 연구 부담이 좀 적었지만은 제가 이제 미국의 대학 교수를 하는 모델로 잡았기 때문에 대학 교수가 과연 내가 끝까지 갈 만한 직업인가라는 회의를 이제 가졌었는데, 어쨌건 그런 회의 속에서 제가 이제 학위 과정을 다 마치게 됐었고, 그리고 이제 후회가 현실로 드러났던 게 그 학위를 받을 때쯤 되면은 그 학위 수의 노란 사각모를 이렇게 총장이 씌워주지 않습니까? 총장님께서 씌워주시는데 그때 그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잘못 왔다. 몇 년 동안 내가 물리학 박사과정을 이게 밟는 게 아니었는데, 그 생각을 그 당시 가졌어요. 결정적이었던 게 뭐냐면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물리학이라는 게 하나의 그 철학 분야입니다. 형 이학 분야이기도 하지만은 제가 물리학을 할 만큼 어떤 천재성을 못 갖고 있다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해도 해외 논문 내는 분들이 이렇게 많지는 않았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SCI 상위 3위 안에 드는 논문 내만 10편 이상 논문을 냈었거든요. 논문을 내고 다 이제 등재가 됐었는데, 어느 날 그 생각이 들었어요. 연구 방법론도 외국의 다른 사람이 하는 거고, 연구 장비도 저는 이제 실험 분야를 많이 했는데, 다 외국 사람들이 만들어가지고 만들어진 장비였던 거고, 내가 한 거라는 게 기껏 신물질이라고, 그러니까 신물질을 만드는 방법 자체도 알려져 있는데, 그걸 적당히 꾸물꾸물 해가지고, 하나의 대상만 새로 바꿔가지고, 남이 연구 방법론에 남이 장비를 가지고 해가지고,
뭔가 새로운 걸 밝혔다라고 논문을 썼지만은 이게 하나에 가서 학위 받을 때쯤 보니까 내가 해놓은 게, 그러니까 제가 해놓은 게 하나도 없었어요. 아, 나는 물리학이 자질이 없는 놈인데 이게 잘못했구나. 그 생각을 가졌고, 그래서 제가 박사학위 과정 진학을 하려고 할 때 누가 좀 도와줬으면 어땠을까? 누가 나한테 내 이 커리어의 그 미래에 대해서 같이 좀 논의를 해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안타까움을 아직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제가 안타까웠던 순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교에 가서 제가 한 4년 정도는 정말 열심히 강의를 했어요. 뭐 이제 건물에 문이 잠겨가지고 경비 아저씨가 옛날에 그러지 않습니까? 죄송한 얘기지만은 한 10시나 11시 되면 문 잠궈버리고 어디 가서 쉬세요. 근데 저는 구석 연구실에 가서 막 하다가 1시쯤 돼가지고 집에 가려고 딱 하는데 문이 잠겨 있는 거예요. 못 찾아가지고 결국은 그래서 날밤을 그냥 연구실에서 지낸 적도 있을 정도로 참 열심히 했었는데 어느 날인가 이제 복학생이 저한테 들려준 얘기가 저한테는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복학했던 그 제자가 자기가 군대 가기 전에 들었을 땐 교수님 강의가 참 열정적이었습니다. 근데 군대 3년 갔다 와서 들어보니까 교수님 강의가 옛날 같지가 않고 이렇게 꽉 조이거나 아니면 이렇게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없고 왠지 모르게 느긋하고 산만하게 간다라는 느낌을 좀 받습니다라고 이제 저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어느 정도는 제가 느끼고 있었던 상황이긴 하지만 제 고객이, 그러니까 학생이 제 고객이었으니까 고객이 저한테 그런 아주 정말 결정적인 컴플레인을 할 정도로 내가 강의에 대한 열의가 없었구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가장 큰 문제는 제 자신이 이제 잘못한 거고 또 굳이 이유를 들자면은 학생이나 동료 교수들이나 학교 당국의 관심들이 제가 바라는 만큼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더 소홀해졌던 건 아니었을까. 어쨌건 결정적으로 제 자신의 열정이 많이 떨어졌던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진로를 한번 바꿔야 되겠다 해가지고 제 나름대로는 한 1년 넘게 고민을 하고 준비를 했었어요. 맨날 물리, 그 다음에 기껏해야 이제 수학이나 이렇게 물리학에서도 수학을 엄청 하니까 물리하고 물리수학 이런 것만 가르치던 사람이 뭘 할까 고민을 하다가 보니까 제가 잘할 수 있다라는 게 기껏 찾아낸 게 하나는 배우는 것. 저는 이제 학습 능력은 굉장히 뛰어나다라고 제 스스로 판단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배우는 능력은 참 잘하고, 그 다음에 가르치는 거는 그래도 참 열정적으로 하니까 가르치는 것도 참 잘할 거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직업이 뭐가 있을까? 대학 교수직 말고 뭐가 있을까? 고민하다 보니까 컨설팅이라는 게 눈에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컨설팅을 하자. 그래서 컨설팅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해가지고 다짜고짜 이제 제가 찾아본 게 학교에 이제 어느 학교도 이제 도서관 이제 많은 책들이 있지 않습니까? 경영 경제 분야 책을 쫙 모아둔 데 가서 ABCDA 가나다라의 이제 기업 이 첫 번째 꽂혀 있는 책부터 5권씩 제가 빼온 거예요. 월요일 날 출근하면 5권을 빼가지고 그 책을 하루에 한 권씩 읽은 겁니다. 당연히 하나도 이해를 못하죠. 무조건 읽고 이제 금요일 날 이제 반납하고 다시 월요일 날 꼬박 1년을 이렇게 하니까 그럭저럭 해가지고 한 240권 정도를 제가 읽을 수 있었는데 한 반 정도 지났을 때 한 6개월 정도 해보니까 대충 경영 경제의 개념을 제가 이해를 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이제 그 처음 시작했을 때는 아주 우스운 얘기지만 요새 그 PL 시트라는 거 있죠. 요새 프로필 로스 손익계산서. 저는 PL이라고 약자가 딱 나와가지고 파일럿 램프. 왜냐하면 실험실에 그 테스트가 내고 있지 않습니까? 파일럿 램프 딱 했는데 회로도가 안 나오고 웬 이렇게 테이블이 나오는 거예요. 돈 개념이 막 나오고 와 도대체 PL이 뭐의 약자일까? 막 그런 고민을 하면서 이제 공부하고 물어다니고 또 요즘 말로 얘기하면 이제 컨설팅 기관에 이제 그 컨설턴트 과정 뭐 이런 게 해가지고 쭉 이제 들으면서 그렇게 한 2년을 공부하면서 어느 날인가 제가 사표를 이제 쓰게 된 겁니다. 사표를 쓸 때도 사실은 안식구한테는 이제 제 기억이 나는데 3월 한 20일쯤 제 생일 며칠 전인데 이번 학기를 그만으로 학교를 그만두고 싶어. 이제 그 얘기를 했더니 와이프가 뭐 워낙 학교에 지출만도 했으니까 그러세요. 이렇게 이제 얘기 지나갔는데 그 다음에 한 달 지나서 4월 말쯤에 나 정말 학교 그만둘 거야. 이렇게 하다가 6월 30일 날인가요? 그날 이제 대충 이제 기말고사 끝나고 그 다음에 성적 채점 다 해가지고 7월 초에 학교 본부에 이제 제출하면서 학과장하고 이제 약속을 잡았어요. 그동안 즐거웠습니다. 학교 이제 그만두렵니다 하고 사표를 딱 그때 내밀었던 게 7월 초요 이렇게 제가 기억이 되는데 어쨌건 방학 내내 그만두면 어떡하냐부터 시작해가지고 왜 그만두냐. 이사장님 면담을 한번 했었는데 이사장님께서 저한테 그 직접적으로 말씀은 안 하셨지만은
뉘앙스가 그거였어요. 너 돌았냐, 임마? 너 완전히 또라이 아니야? 세상에 대학 교수만큼 속편한 직업이 없고 평생 보장되는 직업을 왜 내가래 치고 나가냐. 근데 저는 그 생각보다도 견딜 수가 없었기 때문에, 사표를 쓰고 나왔었고, 그리고 나서 뭐 컨설팅 한답시고 이렇게 여기저기 기웃거리고 다니고, 그러던 시기가 또 이제 한 2년 정도 흘렀어요. 근데 두 번째 후회스러웠던 후회가 아니라 안타까웠던 상황이, 제가 사표를 쓰고 새로운 진로를 갈 때, 무엇 하면 좋겠다라는 걸 찾았는데, 그 직업의 세계에 대해서, 또 그 직업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갖춰야 할 자격 요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누가 나한테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안내를 줬으면은, 그 후에 2년간에 제가 방황했던 시기를 조금 더 압축시킬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안타까움이 좀 남았고요. 세 번째는 정말로 우연한 기회에 제가 하면서 처음에 컨설팅을 했던 분야가 사실은 설비 보전 전략 분야입니다. 그러니까 다 사업장에 생산 현장들을 가지고 계시니까 설비 유지 보수 개념이 아니고 설비의 도입서부터 폐기까지 완 사이클링에 대한 걸 갖다가 컨설팅 해주는 그 비즈니스였는데, 설비 보전에 관련되어 있는 전략적인 차원에서 컨설팅을 받을 만한 회사는 국내 몇 개 없죠, 아직도. 다 장치 산업들 수준의 큰 회사 몇 개였고, 아니면은 정말 별 볼일 없는 회사들이었고, 아이템은 잘 잡았는데 그 회사를 일일이 방문해서 보니까 이건 나보다 더 많이 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원전 같은 게, 한전 같은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거고, 포스코 같은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거고, 삼성 반도체 라인 같은 경우들. 그러니까 제가 가서 뭘 가르치고 뭘 돈을 받겠다가 아니라 돈 낼 테니까 좀 가르쳐 달라고 하는 그 수준이거나 아니면 아예 없거나. 그래서 거기서 한 2년 정도 헤매던 가운데 그 1998년도인가 SK텔레콤에서 우리나라에서는 국내 회사 정말 처음으로 아웃플레이스먼트 서비스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상담 프로그램이나 상담 카운슬러가 국내에 사실 없었어요. 전문 상담가가 없었기 때문에 제가 그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스트레스 상황에서나 아니면 커리어에 관련되어 있는 그 상담 프로세스 또는 상담 상담 모델들을 갖다가 국내에 모델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도 없던 상황에서 그걸 저한테 만들어 달라고 하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 3개월 정도 고민해가지고 상담 모델들, 그래서 컨설턴트가 45분짜리 상담 모델, 그 다음에 한 2시간 동안 상담할 수 있는 모델, 상담 모델을 만들고 절차서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양식들하고 그걸 최초로 아마 국내에서는 거의 처음일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모델을 만들어가지고 어쩌고저쩌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 알고 계시는 모 통신회사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정말 우연치 않게 저한테 왔습니다만은 그 세 번째 상황에서도 저하고 정말 누가 네가 왜 그 일을 해야 되느냐, 너 죽을 때쯤 돼서 남기고 싶은 네 과업을 또 네 유산을 뭘로 만들 거냐라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저한테 커리어에 대한 어떤 조언을 줬다 그러면은 제가 그 결정을 내리는데 좀 더 빨라지고 더 많은 에너지를 갖다 집중시킬 수 있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커리어 개발과 관련되어 있는 일을 갖다가 정말 본격적으로 한 거는 98년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오면서 가장 큰 안타까움을 갖는 거는 제 스스로도 이따금씩 제가 갖는 안타까움이 뭐냐면 과연 내가 잘하고 있는가라는 그 느낌을 지금도 갖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워크숍 진행하는 건 좀 나름대로 편하고 재밌습니다. 근데 상담 들어가면 사실 사람마다 차이가 있습니다만 저 같은 경우는 엄청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상담이라고 표현하든 카운셀링이든 아니면 코칭이든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일 부담을 많이 받는 상황이 뭐냐면 우리가 상담을 나눌 때 보통 다이렉티브하고 인다이렉티브 이렇게 구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이렉티브는 내가 리딩하고 지시적인 상황이고 인다이렉티브는 코칭 스킬을 많이 작용시키는 건데 어떤 경우가 됐든 간에 나의 조언과 나의 그 촉진 역할에 따라 가지고 상대방이 변화하고 움직여줍니다. 근데 그 결과를 갖다가 내가 만드는 게 아니고 상대방이 만드는 거거든요. 나의 고객들, 나의 클라이언트가 만드는 건데 거기에 대한 확신을 못 갖는 거예요. 혹시 잘못되면 어떡할까? 그 부담감이 사실 저한테는 엄청납니다. 그래서 워크숍 같은 경우는 사실 부담이 좀 없는 편인데 상담을 하게 되면은 짧은 경우에는 한 시간이나 1시간 반 만에 끝내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상담 같은 경우는 한 4차례 내지 많게는 한 10차례까지 가고 한번 카운슬링 할 때마다 1시간에서 2시간 정도씩 계속 진행을 하게 되는데 다행스러운 거는 지금까지 저하고 이렇게 3번 이상 상담을 했던 분들 중에서 실패한 분은 아직 한 분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성공률이라고 하면은 제가 기대했던 그 커리어로 그 맵을 따라가는 그 확률이 거의 100%라고 저는 확신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저는 불안한 거죠. 내가 저 사람 인생에 대해서 뭘 알고 있고, 내가 저 사람보다 난 게 뭐가 있는데 내가 판나라 매주나라 이런 거 생각해 보면 좋지 않겠냐라고 감히 훈수를 둘까라는 것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갖는데, 이제 그런 그 안타까움 때문에 제가 지금도 이렇게 커리어 관련된 얘기를 같이 여러분과 공유하고 있으면서도 누가 저한테 그런 말을 좀 해주면 좋겠어요. 야, 너 커리어 개발 일하는 거 정말 천직이야. 뭐, 너 정말 잘하고 있어. 그런 얘기를 누가 해주고 누가 너한테 격려를 해줄 수 있다 그러면은 저는 정말 더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커리어 개발과 관련돼서 제가 가졌던 안타까움들이 이런 그 세 가지 상황들입니다. 제 소개를 깜빡 잊고 제가 안 했는데요. 잠깐 제 소개하겠습니다. 이름은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 김웅태고요. 의정부에서 태어나고 지금도 의정부 지역에 많은 연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쭉 나왔지만 사람에 대한 잡다한 일 간섭하기는 제가 갖고 있는 현재 직업하고 잘 맞는 것 같아요. 뭐 코칭, 사실 이제 인터넷에 개입하기니까 잘 맞는 것 같고, 낚시 무지무지하게 좋아하고 요즘은 전지 낚시에 빠져가지고 다른 낚시 안 합니다. 옛날에 작년 초만 해도 낚시하러, 저 민물 대낚시라는데 낚시하러 가서 대상 어종을 이제 선택하면은 그냥 10마리 잡습니다. 잉어 잡으러 간다고 하면 잉어 10마리, 향어 잡으러 가면 향어 10마리 이런 식으로 잡아낼 정도 실력은 되는데 요즘은 견지를 받고, 오프로딩은 이제 산악 차 같은데 찝차 개조한 차 있죠. 그거 갖고 다니는 거. 장난감 하나 또 사가지고 잘 다니고 있고요. 사실 직업은 좋은 아빠나 좋은 남편, 좋은 자식이고 싶습니다. 그리고 가끔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렇게 워크숍 하면서 강사비 받고 또 촬영해가지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팔면은 또 나 조금 수입 받고 이렇게 합니다. 이제 그리고 진짜 제가 하고 싶은 거, 제 평생이고 제가 죽을 때까지 가져가고 싶은 제 일은 커리어 퍼실리테이터입니다. 뭐 트레이너라든지 컨설턴트라는 이름은 좀 부담스럽고요. 그래서 다른 분들을 이렇게 돕고 이제 촉진시켜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면은 그게 제가 죽을 때까지 가장 잘할 수 있는 역할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